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글로벌 뉴스 하나가 사회복지사인 저를 정말 놀라게 했거든요. 바로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가 전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일이에요.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도 한참을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 특히 서울 시민들은 이런 혜택을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몰타의 사례를 깊이 파헤쳐보고 AI 보급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AI 보급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AI가 가져올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몰타의 이 파격적인 정책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몰타 정부는 자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챗GPT 플러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단순히 무료로 주는 것을 넘어 AI 교육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거든요.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가 커지는 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이런 정책이라면 누구든 AI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몰타는 이 정책으로 인공지능 민주화를 선도하고 AI 시대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다면 몰타의 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적인 AI 도입 현황은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AI 도입률은 2023년 35%에서 2026년에는 60%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전 세계 AI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도 2023년 2천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무려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요. AI 관련 일자리도 매년 20% 이상 늘고 있어요. 이 수치들을 보면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특히 판교의 여러 IT 기업들도 AI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몰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챗GPT 플러스가 무료로 보급되면 우리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직접 AI를 활용해 자료를 찾아보고 문서 작업을 해보면 단순 반복 업무는 확실히 줄어들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개인 맞춤형 튜터처럼 AI의 도움을 받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 시간을 줄여 수급자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기술이 모두에게 열린다면 정보를 찾고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을 크게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곧 개인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몰타와 한국의 AI 보급 전략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지 명확해집니다. 몰타는 국가 전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유료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까지 연계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택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지금까지 주로 기업이나 연구기관 중심의 투자와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공공부문에서도 AI 도입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AI 활용 능력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차이가 AI가 가져올 혜택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럼 한국 사회가 몰타처럼 전 국민 AI 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AI 기술 발전만큼이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고성능 AI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또한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AI 도입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특히 부산이나 광주처럼 AI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욱 깊을 것으로 예상해요. 한국 사회가 AI 시대를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초교육을 강화해서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교육은 가장 강력한 복지이거든요. 둘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AI 도입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균형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한국도 AI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고민 해보셨죠? 미국 AI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AI는 더 이상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처럼 AI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타의 사례는 이런 철학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한 좋은 예시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보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AI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만 헷갈린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인 제 입장에서 AI의 대중화는 정말 큰 기회라고 보거든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정보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AI가 대신해 준다면 저는 수급자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AI가 자동으로 찾아주고 신청 절차까지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줄어들 겁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AI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만 헷갈린 게 아니더라고요. AI가 전 국민에게 보급되는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평생 학습이 필수가 되고 AI와 협력하여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AI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돕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몰타의 전 국민 챗GPT 플러스 무료 정책은 AI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에요. 한국 사회도 개인 생산성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보급 전략을 서둘러야 할 때이에요. 특히 데이터 보안, 인프라 구축, 그리고 법제도 정비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고요. AI가 사회복지 분야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기술이 노인 복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